네,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에 한 달하고도 보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게 됐었는데요.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인에 예전에 많이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나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북미 관계와 관련 한 것들이 좀 큰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죠? 있었으면 저희가 모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7월 6일, 7일 폼페이오 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네. 그 이제 후속 협상을 한 것, 그거 네. 이후에 가시적인 어떤 네. 진전이 좀 없어서 소강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이대로 며칠 더 가면은 그러면 뭐 굉장히 안 좋은 교착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걱정, 전망이 좀 있었는데 예.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들려드렸는데 해체 소식이 전해진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 이게 동창리인가요? 그러니까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네. 서해 위성 발사장입니다. 저희가 통상 북한에서 쏘면 네. 위성 쏘면 동창리 아니냐 했던 그 장소죠. 그렇죠. 그게 네. 2009년부터 그곳을 사용했고요. 예. 2009년 이전에는 사실은 함경 북도 화대군에 있는 무수단에 있는 발사장을 사용했어요. 무수단리. 네, 무수단리에서 쏘다가 그쪽에서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새로 지은 것이 지금 이제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이고 예. 여기에서부터 2009년부터 쏜 장거리 로켓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네. 그것은 지금 이 동창리에서 쏜 겁니다. 예.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잘 됐다 환영한다 그랬는데 북한에서 우리 이거 없앱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린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동 성명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약속하기를 네.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기로 약속했다. 네. 이렇게 6월 10일 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를 그럼 미사일 시험장이 많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북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어딘지는 모르고 그거를 언제 파괴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동창리에 있는 그 이제 엔진 시험장이 있는데 사실 약간 이제 혼란이 있는 게 네. 지금 서해 위성 발사장은 위성 발사만 하는 곳이고 네. 지금 엔진 시험장을 파괴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그 위성 발사장을 파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시험장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 예. 지금 부분.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예. 위성 발사장을 파괴하겠다고 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북한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 위성 발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옆에 거의 붙어 있어요. 한 1km 직선거리로 1km 거리에 그 같은 산 안에 1km 거리에 이제 엔진 시험장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번에 파괴를 한 걸로 삼팔로스가 보도를 하고 있고 예. 이제 그 위성 발사장은 다 부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건물 중에 예. 주요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를 해체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2개는 해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발사장과 시험장을 해체했다면 만약에 파괴를 했다면 시험장은 파괴했습니다. 네. 그건 파괴했고요. 예. 발사장의 일부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것 이상으로 이행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서해 위성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어떤 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는 것은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네.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름대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네. 그런데 서해 위성 발사장 지금 그림에 나온 지금 영상이요? 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부분은 예. 북한이 지금까지 저곳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저곳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예. 언제까지나 100% 평화적인 예.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예. 그런 평화적인 장소지 군사용 미사일을 쏘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중에 일부 시설을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이 비핵화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북한이 과거에 거짓말을 했던지. 그렇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죠. 왜 뭐하러 그런 일을 스스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잘 맞지 않고 있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 그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대 옆에 엔진 시험 장소 네. 그거 파괴했습니다. 그거 파괴한 게 사진에 나왔습니다. 아, 예. 그 모든 것은 북한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사진을 분석한 그러니까 결과 대북 전문 매체들의 보도 또 그리고 미국의 반응 이런 걸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른 거는 뭐 말로 나온 것이고 사진으로 나온 것은 삼팔로스 네.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 웹사이트인 그렇죠. 삼팔로스가 7월 20일 사진과 7월 22일에 찍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금 나온 저 사진인데요. 네. 지금 저 사진이 이건 위성 발사장입니다. 예. 위성 발사장인데 한 가운데 있는 왼쪽에 있는 게 발사되고 하얀 게 발사되고 예. 가운데 위쪽이 이제 임시 그 조립동이고 지금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만 예. 지금 화면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네모나게 큰 건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조립 공장입니다. 저기 조립 공장, 예. 로켓 조립 공장인데 예. 저거를 지금 해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7월 20일 사진이거든요, 저게. 예. 근데 저거를 해체하고 있다는 것이고 양쪽에 하얀색 건물. 요거는 7월 22일 사진인데 지금 예. 요게 정면에 보이는데 저 구조물 안에 지금 내용물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껍데기가 벗겨져 있고 네. 지금 해체된 겁니다. 지금 저게 이미 이틀 사이에. 이틀 요거는 이제 사이에. 이틀 전 거고. 예. 그래서 양쪽에 큰 건물은 그대로 있고 지금 이제 긴 건물은 발사되고, 근데 이제 하얀색 건물은 이제 메인 조립동인데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로켓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던 곳인데 왜 해체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네. 북한의 설명의 일관성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예. 저건 좀 지켜볼 의미가 있고요. 저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 초에 3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대출력 발동기,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엔진 중에 큰 대형 엔진을 새로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한 게 있어요. 북한이 그걸 가지고 3.18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새로 만든 미사일 엔진이 성능이 좋아서 이게 정말 큰 위력을 발휘할 거다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네. 그 실험이 지금 조장소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 부분이 그 시험장이 파괴가 된 것이 사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금 미사일과 위성 부분이 자꾸 얘기가 돼서 근데 사실은 발사 원리는 미사일과 위성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기술은 같은데 마지막 끝에 가서 생산물을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좀 있어요, 사실은. 예. 기술은 같은데 왜냐하면은 우주 발사체는 지상에서 500km 상공에 있는 우주 궤도에 이 인공위성 물건을 올려놓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상으로부터 500km 거리이기 때문에 높이가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1000km만 나가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 낙하거리까지 따지면 2000km 이상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미사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중거리 미사일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은 길어야 2000km밖에 안 가는 우주 발사체 그거를 운용하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저 시설을 저렇게 해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거죠. 네. 엄청 멀죠. 그거 차이가 많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ICBM과 관련된 시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1km 떨어져 있는 엔진 시험장이 중요한 거죠. 예. ICBM과는 예. 그거 말고 이제 평양 근교에 이제 군수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조립을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게 엔진 시험장 파괴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CBM 기술에 대해서 뭐 획기적으로 폐기를 했느냐? 그건 아직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왕 기자가 얘기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더 보도라든가 이런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미국에서는 지금 관련해서 뭐 대통령, 그다음 폼페이오 국무장관 환영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일단 이 두 사람의 반갑다, 환영한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New images just today show that North Korea has begun the process of dismantling a key missile site, and we appreciate that. So we've seen the open press reporting about the missile engine test site. It'd be entirely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made to President Trump when the two of them were in Singapore together. Made that commitment to them orally. 자,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북한의 이번 조치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증을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는 말이기도 하고 약간 좀 뭐가 좀 악의가 안 맞는 의미도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창리 위성 발사장의 일부 건물 해체는 ICBM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엔진 시험장 파괴한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구두로 약속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의미가 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국내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끌려다니기만 하고 속임수를 당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을 이행하고 있고 나는 협상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국면, 협상 국면이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은 생긴 것이죠. 동력은 생깁니다. 이제 거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민간 업체가 사진을 찍은 것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사실 알게 되니까 이게 가서 관찰을 해서 뭐 미국 정부의 관계자가 관찰을 하고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 북한이 뭐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북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자,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종전 선언 얘기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물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북미 중 사자 간의 종전 선언이 곧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왔어요. 혹시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믿기가 좀 어려운 얘기고요. 추진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목표는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해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북한도 이제 그 종전 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다만 미국 쪽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 다음 날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까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7월 27일이 정전협정 체결일이니까 그때를 계기로 해서 그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플랜 B였습니다. 이제 지금 이틀 남았지만 플랜 B가 잘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너무 촉박하죠.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당연히 8월 15일쯤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게 안 되면 8월이라도 해보자. 계속 대안하면서 밀려가는 될 거죠? 때까지 하는 거죠. 무슨 보도인지 그런 알겠네요. 차원에서 8월에 추진한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거는 맞는 건데 맞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죠. 자, 그러면 종전 선언일 얘기하셨는데 7월 27일 혹시 지금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미군 유해 송환 있잖아요.
그것도 7월 27일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부분은 아마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의 신빙성이 있고요. 네. 다만 북한 쪽에서 약간 좀 거친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7월 27일을 계기로 해서 미군 유해가 송환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 3일 더 남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그 국방부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요. 비무장지대안 그러니까 DMZ 안에 감시초소 병력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금 철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를 군축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는? 크게 보면 군축인데 크게 보면은요. 그냥 작게 보면은 구체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보면 4.27 네. 판문점 공동선언 우리 저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서 남쪽 정부와 북쪽 정부가 서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내용 가운데 이 비무장지대 이쪽을 평화지대화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예, 서해 평화지대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서해도 있고 예. 서해보다도 이제 이곳은 이제 DMZ 비무장지대. 네, 육지 쪽이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지대화 한다라고 하는 이제 상당히 큰 포괄적인 약속이 있는데 네. 그 포괄적인 약속에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중화기가 들어가 있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의가 된 적은 없지만 협의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면 북한하고 얘기해서 북한하고 동시에 빠질까요? 지금 동시적인 조치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4.27 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이 먼저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섰다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나 이것이 100%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초소가 60개가 있거든요. 우리 쪽에는 네. 북쪽에는 160개가 있습니다. 훨씬 많네요. 북쪽이 예. 훨씬 더 많죠. 북쪽이 아무래도 이제 병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구조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단계적으로 이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 두 개 했는데 예. 시범적으로 했는데 북쪽이 하나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전면적으로 갈 도리가 수는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두 개 정도를 해보고 네. 북쪽이 호응을 하면 그럼 단계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는 60개, 저쪽은 160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거의 북쪽에서는 160개 초소가 있지만 이 북쪽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농사지어서 또 식량을 생산해서 네.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까지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과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예. 정상회담의 내용을 좀 이행한다. 이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학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